이번 시간에는 하이퍼클래스 낙중대반 만점 특강 제10강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잘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큼지막하게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회전 이동이라든지 확대 축소 변환이라는 이동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고급 수학에서 배우게 되겠고요. 수학 상에서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집중해 주시고 이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합성 이동까지 오늘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상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상식을 정리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칠판 하나 불러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사실을 갖다가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표현을 쓰기도 하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모두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트 하나 이렇게 그려서 아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7x의 제곱 플러스 7y의 제곱 마이너스 7 절대치 xy 마이너스 17 이퀄 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뭐지? 우리 원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원의 방정식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미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자, 7x의 제곱 더하기 7y의 제곱 마이너스 7 절대치 xy 마이너스 17 이퀄 0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도형을 이동시키려고 해요. 이동. 그래서 그 중에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서, 즉 기준이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좌표 평면이란 건 뭐죠? 일단은 x축, y축 혹은 두 개의 변수 이상으로 정의된 평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x축, y축을 이용해서 xy 평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xy 평면. 자, xy 평면상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 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던 원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도형의 3요소에는 점선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중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줄여서 그냥 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설명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을 이용해서 이동을 설명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동된 크기가 있을 수 있죠. 여기 있던 이 원은 원래 여기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원이 이쪽으로 이동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된 크기는 반드시 X축, Y축 좌표 평면상에서는 X축의
변화량, 그리고 y축에 평행하게 변화된 그 변화량, 이것을 x좌표와 y좌표의 변화량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m 그리고 n,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동값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점을 a, b라고 한다면 이 원의 중심을, 즉 점을 a 플러스 m, b 플러스 n으로 옮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 b라는 점이 어떻게 a 플러스 m, b 플러스 n으로 평행 이동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이 m과 n을 뭐라고 한다? 이동값이라고 부른다. 자, 선생님이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동값, 자, x축에 평행하게 이동된 이동값, 이걸 줄여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되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y축에 평행하게, 즉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되었다. 자, 이때 이동된 그 크기를 이동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점의 이동이구나. 이것을 또 말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좀 길지만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계속 이어서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자, 평행 이동하였다. 자, 복습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겹쳐서 쓸게요. 자, 앞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n만큼 평행 이동되었다. 평행 이동되었다. 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렇게 말로 쓰면 좀 길잖아요. 말로 쓰면 좀 긴 걸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마치 1차 함수처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y라고 하는 녀석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함수적 표현, 즉 함수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적 표현, 함수꼴. 자, 이것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했을 때, 즉 한쪽 왼쪽이 xy에 관한 식이고 오른쪽이 0으로 끝나는, 이러한 어느 한쪽이 0으로 끝나는 이러한 것을 바로 방정식꼴, 아니 음함수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함수꼴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음이라고 하는 말은 네거티브, 반대가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꼴이 아닌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y는 px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우리가 p가 0이 아닐 때 기울기를 갖는, 그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으로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즉 음함수꼴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함수꼴의 장점은 기울기와 y절편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반형, 즉 음함수꼴의 장점은 y축에 평행한 직선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함수꼴과 음함수꼴을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존의 변수 x 대신에 x-m을 기존의 y라는 변수 대신에 y-n을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꼴인 경우에는 y-n 그리고 fx-m 이렇게 최종적으로 옮겨진 도형의 식이 만들어지겠고요. 음함수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x 대신에 x-m 그리고 기존의 y 대신에 y-n을 대입만 시켜주시면 바로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등식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선생님이 또 한번 고급 과정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기술적인 걸 어떻게 활용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다시 복습을 가볍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 지웠습니다. 자, 깨끗해졌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밑줄을 그어볼게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 그중 평행 이동을 우리는 쭉 읽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Y축이 돼 버렸어요. Y축은 없어요. 그죠? Y축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평행 이동, translate. 점 기준으로 했을 때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되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점으로 주어지면 그 이동값을 더해서 새로운 점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동 후의 점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이 말이 어렵다 보니까 한자로 원상, 이동 전에 점, 그리고 상, 이동 후의 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이런 선과 같은 것, 곡선도 마찬가지고 직선도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특히나 이렇게 함수꼴, 이렇게 음함수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함수꼴. 이것을 뭐라고? 음함수꼴. 자, 어쨌든 기존의 x 대신에 x-m을 기존의 y 대신에 y-n을 대입하여서 정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만나게 된다면 해석을 할 때 이것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되었구나 라고 읽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읽는다? 평행 이동.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되었다. 자,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평행 이동의 표현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대칭 이동도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정도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10가지를 타이틀을 일단 정리해보면 X축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고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요. 그죠? Y는 X 대칭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대부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관심이 있어야지 외워지는 내용이죠. X는 A 대칭, Y는 B 대칭, 그리고 점 A, B 대칭, 그리고 y는 x 플러스 a 대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칭.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식의 이동으로 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의 이동과 도형의 식의 이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점의 이동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X좌표, 여기를 Y좌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뭐라고 한다? 왼쪽을 x좌표, 여기를 y좌표라고 부릅니다. 근데 도형의 이동은요,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x변수, y변수로 읽습니다.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x변수, y변수. 이렇게 읽어요. 자, 점의 이동은 x좌표, y좌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구조를 잘 보았을 때 기존의 x가 플러스 x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x축 대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될 텐데요. 그죠? 선생님이 문자로 이렇게 헷갈리게 한번 써볼게요. 자, 점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죠? y, x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 y, x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원상은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해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식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할게요. 자, f의 y, x라고 이꼴 0 이렇게 붙여놓고 이 친구가 f의 y, x 이꼴 0이 되었다. 자, 이랬을 때는 x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x변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x변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좌표 x의 부호가 바뀌었다. x변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x변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것을 y축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뀐 것이 아니라 y좌표의 부호가 바뀐 것이고 여기에서는 x변수의 부호가 바뀐 것이야. 이것이 점의 이동과 식의 이동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공식들은 나중에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공식의 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읽어낼 때에는 이것이 점의 이동인지 식의 이동인지를 구분하고 이것을 x좌표, y좌표로 읽을지 이것을 x변수, y변수로 읽을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분명히 좌표지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x축 대칭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x변수, y변수죠. y변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x축 대칭이라고 읽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쭉쭉 가는 거야. 자, y축 대칭이야. 자, 점의 관점에서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식의 관점에서는 x변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 원점 대칭은 점의 관점에서는 xy의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식의 관점에서는 x변수와 y변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y는 x 대칭이다. 자, 점의 이동에서는 x좌표, y좌표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x, y가 y, x가 되었다. 이것은 y는 x 대칭이다. 자, 식의 이동에서도 역시 x변수와 y변수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fx, y가 fy, x가 되었다는 것은 y는 x 대칭으로 해석해 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그러면 역시 점의 이동 x, 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쓰일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붙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fx, y 이꼴 0은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꼴 0. 자, 변수의 부호가 모두 바뀌었다? 아, 이것은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x는 a 대칭. 자, 여기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아는 친구들은 잘 아는 거고, 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좌표 평면을 하나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의 이름을 A점이라고 하고 M, N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 자, 직선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 직선의 이름은 X는 A라는 직선이에요. X는 A라는 직선.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수 있겠죠? 자, 대칭시키면 이쯤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A'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A'도 좌표를 가지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모르니까 N'이라고 놓고 여기를 모르니까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게도 좌표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A라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A'의 좌표를 표현한다면 그만큼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N'I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서 A'의 좌표를 표현해 보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N'과 M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M' 더하기 M이라고 하는 친구를 2로 나눠주면 small a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2a-m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의 y좌표와 A의 y좌표가 같기 때문에 N'은 그냥 N이라고 써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이 좌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2a-m,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M' 혹은 N'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낼 필요 없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즉 X는 A에 대한 대칭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보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A와 A' 사이에는 대칭축 X는 A가 존재한다.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으셔야 하겠죠. 됐습니까? 이것은 점뿐만이 아니라 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fx, y 이꼴 0을 우리가 f2a-x, y 이꼴 0으로 표현한다면 기존의 원상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되었구나. 이 둘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큼직큼직한 것들을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서 문제를 풀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y는 비대칭 같은 원리로 증명할 수 있고요. x, y는 x, 2b-y로 쓸 수 있고 자, 식의 이동은 fx, y 이꼴 0을 fx, 2b-y 이꼴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점대칭은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x, y 대신에 바로 f 2a-x, 2b-y 이꼴 0이 나온다면 기존의 원상이 새로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 a, b에 대해서 대칭된 것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노력이 있어야지 외워지는 거예요. 자, y는 x 플러스 a에 대한 대칭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x, y가 y-a, x 플러스 a로 쓸 수 있다. 자, 조금 헷갈리죠? 여기 부호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하나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립니다. 잘 외워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도형의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대한 대칭이죠. 그러면 x, y가 마이너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a. 얘는 좀 더 덜 헷갈려요. 자, 여기에는 요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냥 플러스니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는 mx에 대한 대칭.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지금은 고급 수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적을까? 적는다고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 볼게요. x''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1 플러스 m제곱에 1 마이너스 m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m제곱에 2my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y''을 구하고 싶으면 1 플러스 m제곱에 2mx 플러스 1 플러스 m제곱에 바로 m제곱 마이너스 1y 이렇게 하면 y는 mx,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공식을 여러 개 외워야 하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는 것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1 플러스 m제곱이란 거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m제곱, 1 플러스 m제곱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2m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 끝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이것도 외울만 하고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외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공식화 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연립방 정식을 풀면 되는데 원상이 x, y로 되어 있을 때 그 상,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립방 정식을 푸셔야 돼요. p하고 p 프라임의 중점을 구하시고 그 중점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식을 하나 구하시고요. p와 p 프라임의 기울기와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다시 말해서 수직한다 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식을 구하신 다음에 무엇을 한다? 우리가 연립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상을 구할 수 있다. 이동의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너무 자세히 했나? 다 아는데, 그지?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용어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의 이동과 식의 이동을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동들을 어떤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칭 이동과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이 점의 이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x축이어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어도 좋은데 이 x축 위에 한 점을 반드시 거쳐서 b에 이르는, 더 정확하게는 pa 더하기 pb의 최단 거리,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A를 C점, B를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B에서 시작해서 A로 갔다면 B를 C점, A를 종점이라고 부르는데 둘 중에 하나를, C점도 좋고 종점도 좋고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이것을 튕기는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의 반사, 입사각, 반사각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과학 시간에. 아니면 우리 당구장 가봤나, 여러분들? 자, 당구공이 이렇게 튕겨.
그러면 이걸 튕기는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튕기는 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자, 종점을 대칭시킨 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 시점과 종점의 대칭점을 연결하는 선, 이 선이 최단 거리가 되며 이때 튕기는 점, 즉 점피의 위치에 최소점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는 거야. 그지? 막 강요하나? 모르는데 막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튕기는 축이 두 곳에 있어요. 자, y는 x하고 그 다음에 x축이에요. 이때 b의 좌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b의 좌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튕기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튕기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두 번 대칭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B점은 시점이자 종점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점을 하나 대칭시키고 종점을 하나 대칭시켜서 이들을 연결한 것. 이들을 연결한 이것이 최단거리가 되겠고 이 최단거리를 결정하는 A점과 C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삼각형의 최소 둘레를 갖는 삼각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원리를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요. 와, 역시 아시겠지만 자, 잘 봐. 우리는 이렇게 요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인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자, 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둘레라고 하는 것, 즉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 거리보다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직선 거리가 항상 최단 거리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점에서 A의 임의 점을 거쳐서 그리고 X축상의 임의 점을 거쳐서 D에 도달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E와 D를 갖다가 연결하는 직선 위에 바로 A점도 C점도 놓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무엇이냐면, 자, B점의 좌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문제는 B점의 좌표가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문제는요, B점의 좌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무엇만 알 수 있냐면 원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밖에 몰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될까 하는 이야기야. 자, 원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기준해서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당연히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바로 여기가 되는데 E라는 점과 D라는 점이 역시 동일한 원주 상위에 놓이게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각의 크기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고 요각의 크기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이게 이미 몇 도입니까? 45도죠. 그럼 요각과 요각,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45도고 알파 2개와 베타 2개를 더하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친구를 갖다가 연결한 이 직선의 길이는 이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의 루트 2배. 반지름의 루트 2배. 왜? 여기가 90도니까 이것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건 이제 설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A를 출발해서 B에 그리고 C를 거쳐 D로 가는 이 거리의 최단 거리와 BC의 위치를 결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점이 되었던 종점이 되었던
바로 BC의 거리만큼을 BC와 평행하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여기를 A'이라고 놓고, 자, 이제 바로 이 D에 무엇을 튕기는 축에 대한 대칭점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를 갖다가 D'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 선을 갖다가 결정하시면 이것이 결국은 무슨 점이 된다? C점의 위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B하고 C를 갖다 이동함으로 인해서 BC의 위치가 같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BC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되니까 우리는 C에서부터 D까지 그리고 A로부터 B까지의 거리만 가지고 최단 거리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으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되어서 요만큼 이동되었을 때 요 녀석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다면 거기다 일정한 수를 더했을 때 전체 값이 최단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원리죠.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 이동도 또 대칭 이동도 배운 것이죠.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요. 합성 이동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말로는 혼합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배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섞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야. 뭐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도 좋고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렇게 여러 번 연결해서 이동을 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간단한 훈련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볼게. 자, 일단 쉬운 예를 한번 봅시다. y는 fx라고 하는 함수꼴로 이루어진 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트랜스레이트, 이동을 시켰더니 y 플러스 m 그리고 fx 플러스 n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에 혼란하지 말고 이것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원상, 기준이 되었던 원래 도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상, 이렇게 읽어내는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어야 할까요? 원상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때 마이너스 n은 이동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요. 마이너스 n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의 숫자로 결정이 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상황을 보고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또 색깔 좀 바꿔서 써볼게요. x는 f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트랜스레이트 해놓고요. x 플러스 m 그리고 fy 마이너스 n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읽을까요? 자, 역시 이것을 우리는 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를 원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x는 fy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x는 fy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하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평행 이동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y 앞에
개수 부호가 플러스죠? x 앞에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y 앞에 부호가 플러스,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이 상태에서는 평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F로 묶여 있지 않은 이 앞에 있는 x 앞의 개수가 1이고요. 역시 x 앞의 개수가 플러스 1입니다. 자, y로 묶여 있는 y의 개수가 1이고요. 역시 이 개수가 1입니다. 역시 이것도 같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읽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관계가 좀 특이해 보이죠? 그죠? x하고 y의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x는 fy라고 하는 친구가 트랜스레이트 되어서 y는 fx가 되었다면 우리는 xy의 역할이 바뀐 거죠. 이것은 y는 x 대칭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x는 fy라는 친구가 있는데 트랜스레이트 마이너스 x는 f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수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 이것은 y축 대칭이야 혹은 x는 0 대칭이야 이렇게 읽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y 이꼴 0이라는 식을 우리가 fy, x 이꼴 0으로 쓰면 y는 x 대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fx, y 이꼴 0을 우리는 fx-n y 플러스 m 이꼴 0이야 이렇게 쓰면 원상 기준이 되는 이 그래프를 혹은 이 도형을 원상 그리고 이것을 상이라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말로 쓸게요. 줄여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m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모양들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 y 이꼴 0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바뀐 거야. f-y 플러스 m, x-n 이꼴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관찰해야 하는 것은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 관찰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y 앞에 부호가 바뀌었으며 그들의 적당한 이동값들이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이동 혹은 합성이동이라고 한다. 즉 평행이동만으로 혹은 대칭이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동시에 일어나 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 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여러 단계가 있음을 하나씩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쪽 넓은 공간에다가 한번 차근차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원상은 f, x, y 이꼴 0입니다. 자, 이것이 원상이에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변화는 x와 y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표현해 줍니다. 따라서 y, x 이꼴 0. 여러분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가장 쉬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부터 쓰고 싶어요 라고 해도 결과는 같지만 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 y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슈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y의 부호가 바뀐 것이죠. 마이너스 y, x 이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이동값들이 붙어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개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즉
마이너스 y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m, 그리고 x 마이너스 n 이꼴 0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난 변화를 짤막짤막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xy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y는 x 대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의 변수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x축 대칭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x좌표가 아닙니다. 바로 y 변수입니다. 즉 y 변수의 부호가 바뀐 것이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기존의 y 대신에 y-m이 대입되었고 기존의 x 대신에 x-n이 대입되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m만큼 평행 이동되었다. 누가? 직전의 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좌표평면 하나 불러드려서요. X축, Y축.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준이 되는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간단한 도형,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고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fx, y 이꼴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얘는 원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 칸을 1이라고 봤을 때 이 점의 좌표는 2,0이 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0,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0,0이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결과, 즉 f-y 플러스 m, x-n의 그래프를 구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n과 m의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2 그리고 여기에다 2를 우리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y 이꼴 0이라는 친구를 f 마이너스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그래프로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됩니다. 자, y는 x 하나 그려놓고요. 그쵸? y는 x.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2,0은 0,2로 갈 거고요. 0,3은 3,0으로 가겠죠. 0,0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린 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단계의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합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그린 이 친구를 이번에는 다시 X축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0,0이라는 점이 결국은 얼마로? 1,2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은 우리가 검은색으로 그려볼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 그래프로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로 이동되었을 때 이 친구를 fx, y 이꼴 0의 상 마이너스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꼴 0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한다? 혼합이동, 합성이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으니까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과 그 활용, 최단거리 문제가 잘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